오늘 리뷰해볼 연극은 렛미인입니다. 렛미인 연극 리뷰. 오랜만에 연극 리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렛미인을 보고 왔어요. 사실 보고 온 지 몇 주 됐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리뷰를 계속 못하다가 그래도 요거는 좀 리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극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렛미인을 꽤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도 거의 매진에 가까웠었고 계속 예전부터 했던 연극이었고 계속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봄으로써 좀 많은 호기심이 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거 모르겠어요. 옛날에 봤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현대적이더라고. 렛미인 연극 일단은 간단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인 주인공은 일라이. 뭐겠어? 여자 이제 주인공인데 뱀파이어입니다. 특징 뱀파이어다. 몇 살인지를 몰라.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영생에 가깝지 않나. 피만 잘 먹일 수 있다면은 그런 느낌이고 작은 소녀의 모습을 함. 이게 중요하죠? 아주 작고 귀여운 사랑스럽다는 게 아주 위험한 거죠. 왜 항상 뱀파이어들은 못생긴 뱀파이어가 없을까? 왜 모든 뱀파이어는 다 예쁘고 잘생긴 걸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뱀파이어도 역시 작은 소녀의 모습이다. 아주 귀여운. 실제로 극중 제가 봤던 뱀파이어 역할을 맡은 배우분도 귀여우셨어요. 굉장히 귀여우셨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전 남친과 동거 중. 이제 전 남친이 이제 우리 일라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푹 죽여가지고 거기다 피를 쭉 받아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이름이 이제 혹한. 쉽게 말하면 연쇄 살인마죠. 이놈 때문에 이제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거죠. 사람들을 푹 해가지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피 쪽 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준 거니까. 그리고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혹한이 아주 이제 어렸을 때 일라이에게 사랑에 빠져서 계속 일라이 곁을 지켜주면서 이제 피 배민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먹은 거야.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한은 일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떠나지 않고 일라이는 혹한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호자로서 그냥 같이 살아갈 뿐인 거지. 50년 정도를 이제 호구로 지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오스칼. 얘가 이제 남주인데 생긴 것만 일라이와 동년배. 그러니까 제가 연극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 돼 보이지 않나 싶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 15살? 그 정도 돼 보이는 느낌이었고 이 오스칼의 특징은 뭐냐면은 찐따입니다. 찐따로 가면 좀 그래. 찐따로 가면 좀 그렇고 학폭 피해자입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극중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이제 일진들의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일진들을 괴롭혀도 씩씩하게 굳건히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씩씩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씩씩한 청년이고 그 청년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서 이제 숲에서 놀다가 일라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부모님이 이혼. 그래서 아버지는 따로 살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약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불쌍한 애야. 불쌍한 애니까 사실이에요. 불쌍한 애니까 일라이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게 당연하겠죠?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라이와 오스카의 사랑 이야기인데 어떤 사랑 이야기냐면은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녀 뱀파이어와 미성숙한 학폭 피해자 남자아이와의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맞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극으로 풀어내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사실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장면 연출을 움직임으로 표현했어요. 꽤 많은 앙상블들이 나왔고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대사를 치는 장면 빼고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뒤에 되게 몽환적이고 웅장한 음악을 많이 썼고 정말 영화 음악 같은 음악이었는데 음악 퀄리티가 굉장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라이 역할을 맡은 배우분 그리고 오스칼 역할을 맡은 배우분 다 움직임을 너무 잘 하셨고 뒤에 앙상블도 되게 좋았고 것들이 이제 굉장한 보는 맛이 있었다. 근데 장면 하나하나의 호흡이 굉장히 짧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막이라고 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의 영화로 치면은 시퀀스 느낌? 그 길이가 거의 한 3분에서 5분을 안 넘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 있는데 약간 이거 뭔가 느낌이 약간 쇼폼 드라마 느낌이랄까? 되게 짧은 장면들이 촉촉촉촉 지나가니까 제가 예전에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배우 친구 중에 이제 있는 배우가 서영진 배우가 같이 비평가했던 그런 이제 쇼폼 드라마 찍는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뭔가 그런 앱이 아예 있더라고. 그 쇼폼 드라마를 제작해서 이렇게 따로 올리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다운받아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와 미칩니다. 미쳐요. 한 회 드라마를 약간 한 5개 정도의 예고편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쪽쪽쪽쪽 보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자극적이고 매 순간이 스토리의 축약본이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일라이랑 뭐 오스칼이 예를 들어 뭐 놀이터에서 만나서 대화 좀 나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너 맞았어? 응, 맞았어. 아파? 아니, 괜찮아. 강해져야 해. 응, 알겠어. 이러고 바로 다음 장면. 그리고 거기서 움직임 한번 촥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 딱 해가지고 뭐 호칸이랑 일라이가 날 사랑해? 난 널 너무 사랑해. 날 사랑하지 마. 그럴 수 없어. 또 장면 움직이면서 탁 끝나면 다음 장면 살이 장면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쇼폼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이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솔직히 장면이나 장면도 설정도 자극적이야. 맞잖아. 영원히 늙지 않는 귀여운 소녀 뱀파이어와 미성숙한 한폭 피해자 남자아이의 러브스토리. 심지어 전 남자친구이자 일라이의 어떤 보호자 같은 사람은 연쇄 살인마이고 늙은이야. 일라이는 늙지 않아. 이거 얼마나 이게 듣는 순간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자극적인 설정과 이야기인데 더불어 장면 하나하나까지 너무 휙휙휙휙 지나가니까 솔직히 처음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기만 하지 않나? 너무 볼거리에 치중돼 있지 않나? 그건 끝내줘. 그건 인정해야 돼. 진짜 볼거리 하나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이런 것만 있지 않나? 싶은 거야. 거기까지가 이제 1막까지 제 평가였습니다. 2막부터는 평가가 좀 달라졌어요. 1막이 끝이 이제 하칸이 살인사건에 발각되고 염산 부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2막에서는 이제 하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일라이가 이제 병원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하칸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라이와 오스칼의 이제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1막 끝나고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터에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뱀파이어 뉴 클래식이었어. 와, 거창하잖아. 뱀파이어 뉴 클래식. 우리 이 렛민이 이 뱀파이어계에 있었던 새로운 고전이 되고 있다. 모든 뱀파이어물의 기준은 렛민이다 이제 다시. 요런 이제 선언 아니야. 그래서 참 솔직히 말하면 아까 봤던 연극의 퀄리티치가 좀 거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막을 보다 보니까는 이거 스토리가 보통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일단 계속 보다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뱀파이어물은 성인물이잖아요. 원래 이제 고전적인 뱀파이어는 성인 귀족 남자였고 근데 이거는 뒤집어서 미성숙한 여성 뱀파이어인 거 아니야. 근데 굉장한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이제 생김새 겉모습으로는 거의 동년배에 가까운 사람이란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일라이는 영원히 늙지 않는 거잖아. 일라이는 영원히 늙지 않으니까 정신마저 미성숙한
계속 미성숙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아, 영생에 가깝다면은, 오히려 모든 게 권태롭다면은, 모든 게 영원하다면, 모든 게 권태로워질 거고, 모든 게 권태로운 사람은 결국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 해석이 좀 재밌더라고. 아, 이게 확실히 그런 구도 자체가 사실 지금은 좀 익숙한 것 같아. 많은 매체에서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그거 뭐냐? 장송의 프리랜. 그래, 장송의 프리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장송의 프리랜을 보면서도 낯선 느낌까지는 안 드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아, 이런 구조와 이런 설정에 좀 익숙해져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영역이거든요, 사실. 오히려 영원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그 순간순간에만 어떤 자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라이의 핵심인 거지. 본인 스스로가 영원하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건 절대 없어가 돼버리는 거야. 영원한 건! 그러다 보니까는 일라이는 자연스럽게 오스칼이라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많은 게 결여돼 있고 많은 게 결핍돼 있는 그런 종족과 이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제는 익숙해진 구조와 설정이 렛미인에서 시작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 뱀파이어 뉴클래식이라는 말? 괜찮은데? 그럴싸한데? 맞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하는 연극이 있고 영화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하니까 이거는 좀 스포를 좀 조심할게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말까지 갔을 때 난 이 마지막 결말에서 뉴클래식에 걸맞는 어떤 과감함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아, 요거 뭐가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냐면은 일라이 그리고 이 일라이와 오스카르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깊이감이나 어떤 고찰이나 어떤 그런 이 관계는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순간이 중요해. 그 순간순간의 자극과 그 흔들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매 순간에 선택만 있는 연극인 거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에만 그 감정에 충실하는 거야. 그게 이 짧은 쇼폼 형식과 좀 맞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납득이 돼버렸다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런 연극이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순간보다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상황에 인간이 좀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가고 부딪히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순간에 좀 집중하는 연극이 의미가 있는 건 알지만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봤다 나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의문은 이거예요. 이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자 문제점이랄까? 뭐냐면은 너무 스펙타클해. 이 스토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볼거리가 물론 그 체급이 맞지. 체급이 맞고 정말 보는 내내 황홀한 순간들을 선사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관객들한테. 저도 그런 황홀한 순간을 느꼈었고.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고민이 됩니다. 연극에서 이 정도의 스펙타클이 과연 필요한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무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려워가지고 얇은 책인데 아직도 다 완독을 못했어. 책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더럽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고민을 정확히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확실히 있는 책인 것 같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필립 라쿠 라바트르랑 장 릭 낭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편지로 토론하는 내용을 담은 건데 필립 씨의 의견은 어떻냐면은 연극에 꼭 스펙타클이 필요한가? 연극은 그냥 텍스트만으로 완전하지 않나? 그냥 배우가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않나? 오히려 무대에는 스펙타클 하면은 그것이 형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 대본이 가지고 있는, 희곡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쪽의 의견인 거고, 이 낭시 씨는, 장르기 낭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스펙타클이 필요해. 그것이야말로 연극이 무대를 올리는 이유이고, 그것이야말로 희곡이 살아 숨쉬는 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이 필립 씨의 의견이 마음이 가는 거야.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정도의 스펙타클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울림을 주는 거는 맞는데, 엄청난 그 흥미로움과 엄청난 그 황홀함과 엄청난 감정의 움직임이 주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이 스토리의 깊이감을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무언가지 않나 싶은 거야. 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설정과 스토리인 거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도대체 호카는 왜 일라이를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인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오스칼이 일라이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어떤 설정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연극을 보고 나면은 와, 끝내주는 걸 봤다라는 감상만 남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스펙타클이. 연극이 그게 다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즐겁게 보고 연극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는 분명히 스펙타클이란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든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겠죠, 분명히. 또 할 거야, 한 2, 3년 후에. 이번에도 잘 된 것 같으니까. 하면은 보러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 보러 가시면 무조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 렛미인을 보러 간 당신은 무언가 엄청난 걸 봤다라는 감상은 남기고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극이 그게 다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